자,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통상 보면은 어딘가에 마음에서 통증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낀다. 또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게 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아프다, 이거 일종의 보면은 고통, 불편함 이런 거를 넘어서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로 누가?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프다라고 느낄 때 과연 언제 느끼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아플 때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음이 아프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느낍니다. 몸이 아프다라고 또 느낍니다. 자, 그러면 아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느껴지는 거는 마음이 아플 때도 아프다라고 느껴지지만 몸이 아플 때도 아프다라고 느껴지거든. 통증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느껴져요. 나한테만 느껴지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아픈 이유는 바로 뭐냐? 마음을 좀 건강하게 회복을 시켜달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지금 나한테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러면 몸이 아프다? 왜? 몸이 지금 이상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건강하게 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즉 아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복을 하라는 뜻이에요. 일상 살아가면서 아프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내가 느껴지는 이 아픔은 결국 나를 건강하게 회복하라는 신호에, 내가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건강에,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니 돌아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몸이 그냥 약간 피곤하면서 또는 약간 어딘가 좀 이상해. 그래서 가벼운 증세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가벼운 증세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요 가벼운 증상이 나아지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는 그냥 잘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일상을 그냥 지나칩니다. 즉 뭐냐면 나아지기 위해서 조금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냥 지나쳐요. 그러면 또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에서도 이게 아프긴 아프지만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면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는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두니까 저절로 그냥 없어졌어. 또는 내가 그냥 뭔가를 위해서 기분 전환 좀 노력을 합니다. 뭐를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안 하던,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내가 어떤 정보를 찾아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정보를 찾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나니까 또 이상 없어졌어.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하는 아주 가벼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다. 아픈 것이 내가 조그마한 노력, 그 다음에 그냥 지나쳐 가더라도 원래대로 그냥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긴 아픈데. 자, 문제는 이게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내가 그냥 지나쳐 흘러갔는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갑니까? 이제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신체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뭘 가냐면 신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치료를 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병원을 간다든가 의원을 간다든가 뭔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며칠 동안 약을 복용하거나 또는 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벼운 거 아니지만 문제가 이미 발생됐는데 나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심리도, 우리가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안 지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가 좀 안 좋아. 계속
아프게 느껴지고 막 이래.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영상도 보고 정보도 찾아보고 기분 전환도 하고 이랬는데 계속 반복되고 똑같아 이게. 뭐가 좀 이상해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심리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뭘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가 코칭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무슨 테라피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명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다시 원래대로 건강하게 돌아갔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합니다. 아프니까. 아픈데 버텨야지 라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라 세 번째는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제 병이 발생을 했어요. 몸에 이제 질병이 발생을 했어. 그래서 뭐를 합니까? 질병이 발생됐으니까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약 몇 번 먹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반드시 치료, 어느 특정한 부분에 관련돼서 병이 발생을 해, 이미 질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건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심리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즉 한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 차원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심리 장애가 됐어. 그러면 지금 이 장애를 회복을 시켜놔야 되는데 고장나버린 거예요. 고장났으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또 어차피 이때부터는 치료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나름대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원래 내 건강하던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치는 똑같습니다. 자, 이걸로 돌아가면 괜찮은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신체가 질병이 발생되는데 이 질병은 질병인데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질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위험한 질병으로 중증으로 이제 악화된 거예요. 이 질병이 중증이 돼버린 거예요. 중증 질병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전문적인 이 치료만을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입원을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하나를 완전하게 가기 위한 치료를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때도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자, 일상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집중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를 합니까? 여기에 또 많은 일반적인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 중증으로 악화되어 있는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을 또 진행을 해서 원래 건강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 아픈 게 심리장애가 아니라 이제 중증 심리장애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개가 고장이 나 있는 거냐, 두 개가 고장이 나 있느냐,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고장난 거를 치료를 하다 보니까 한 개보다는 두 개를 치료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면 참 괜찮은데 이게 참 인간이 몸과 마음이 있으면서 아픈 게 정도의 차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다섯 번째로 가게 되면 이제는 중증으로 악화된 게 아니라 생명이 위험해. 이제 곧 생명이 위험해. 최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위험하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치료도 치료지만 뭐부터 해야 돼요? 살려놔야 돼. 일단은 살려놔야 돼. 어디로? 일단은 중증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쪽으로 일단은 살려놔야 돼요. 왜?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 치료할 겨를이 없어. 일단 살려놓는 게 우선이 되거든요. 자, 이건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쪽에서도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은 세 개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다 마음이 위기를 이제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고통, 아프다, 힘들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마음부터 살려놓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은 마음부터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증 단계로 가고 또 2단계로 가고 해서 회복을 시켜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다 건강하게. 또 마찬가지예요. 생명위험이다. 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집중 치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회복을 해놓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건강을 회복을 하고 되찾아갑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픕니다. 자,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 아픕니다. 몸이 아프다. 가벼운 증세도 아프고, 문제가 생겨도 아프고, 질병이 발생해도 아프고, 중증에서도 아프고, 위험에서도 아픕니다. 아픈 건 맞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아프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또, 마음이 아파. 그러면 지금 가볍게 아플 수도 있고, 문제로 아플 수도 있고, 장애로 아플 수도 있고, 다 아픕니다. 아픈 건 같아요. 아픈 거는. 아픈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아프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건데도 매우 아플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매우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도 또 이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픈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픈 게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찾고 해서 뭐를 하냐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당신은 어디가 아프니 요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프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내가 어느 정도로 아픈 것인지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지만 어느 정도로 아픈지를 진단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파. 그러면 아프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를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아프다, 괜찮을 거야라고 이 다음 단계부터는 지나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게 되면은 진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지금 당신에게 몸에 이상이 생겼으니 빨리 건강하게 회복하세요 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데 어느 단계에 가 있느냐 그거는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럼 당신은 지금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지금 당신에게 지금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원래대로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게 맞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는 아픈 거는 분명히 아픈데 만약에 아프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안 느껴진다는 얘기거든요.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그러면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복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게 되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팠더니 어딘가 단계가 너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라고 느끼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그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화돼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들, 아프다라는 걸 못 느낀다는 얘기는 악화돼 간다는 뜻이거든요. 문제가 있는데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분명히 지금은 안 느껴지지만 지금 예를 들어 뭐 동맥에 문제가 생겼어. 안 느껴져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파!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막 중증 단계로 확 아파져 버린 거예요. 왜? 그동안 안 아프다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건강검진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작은, 즉 내가 아프다라는 걸 못 느끼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검사를 한번 미리 해서 미리미리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합시다라고 이렇게 건강에서는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파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아프다고 느끼는 거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안 아프다고 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진단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건강검진처럼 미리 이래이러한 거를 가지고서 기준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의심소견이 되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간다든가 하는 거에 돼야 되는데 마음은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자, 아프다 안 아프다도 매우 중요하고 진단도 매우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할 수도 있고 미리 조기에 발견을 해서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습니다. 만성이라는 건 뭡니까? 아프다가 조금 더 아파지고 조금 더 아파지고 조금 더 아파지고 이렇게 점점점 아프다는 게 악화되어 가는 거를 자기가 느끼면서도 점점 가는 거예요. 즉 방치돼 가면서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악화돼 가는 거를 우리는 만성화된다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똑같이 느껴지는데 만성화되는 것처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급성도 존재합니다. 급성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질병에 관련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를 하나 먹었는데 신체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래서 이 만성에 관련되는 부분보다 급성에 관련되는 거는 즉각 나타나거든요. 반응이. 그래서 우리가 급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즉시 뭘 먹었냐, 뭘 했느냐, 우리 신체에서는 그걸 따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따라서 추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급성으로 그냥 멀쩡히 잘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통증이 심하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성으로 발생된 것, 우리는 이거를 외상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외상 트라우마일 때 이 급성으로 발생되는 이 고통, 아픔이 그냥 지나가는지 심리 문제인지 심리 장애로 발전할지 중증으로 갈지 유형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외상 트라우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급성으로 발전이 됐어. 그래서 심리 문제야. 그럼 이때 상담, 코칭, 땡땡 테라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회복을 하면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급성으로 발생됐다고 해서 다 죽을 위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급성으로 발전해서 심리 문제 좀 살만하네 라고 생각했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마찬가지, 신체도 마찬가지. 급성으로 발전이 되는데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왜? 방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프다라고 느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여기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돼서 살려내야 돼.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몸이 아플 때, 가벼운 증세일 때, 가벼운 증세일 때는 대부분 자가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지니까 나름대로. 그런데 신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를 합니까?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서 며칠이면 회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까운 병의원을, 왜? 내 혼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신체 질병이 발생돼서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내원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가까운 나름대로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곳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합니다. 또 중증이 관련돼서 중증 질병이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되면 입원을 한다, 집중 치료하는 곳을 찾아가서 또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살려내는 곳을 가서 나름대로 또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갈 때 보면 가벼운 증세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리 문제일 때, 질병일 때, 중증일 때, 생명이 위험할 때 다 의사가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역할이 전혀 달라요. 역할이. 그래서 신체 문제, 그냥 간단한 며칠 동안 약 처방해서 괜찮아지는,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의사에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과연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냐면 분명히 그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완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겠죠. 왜? 악화되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가는데 나는 가벼운 증세인데 너무 이 질병으로 몰고 가.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회복은 되겠죠. 왜? 어차피 가벼워서 시간 지나면 나아지는 거니까.
또는 이 사람이 지금 신체 질병인데 가벼운 걸로 생각해서 그냥 별거 아니다. 또는 신체 문제이니까 그냥 며칠 약 먹으면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수술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처럼 오진에 관련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진. 이게 신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음에서도 똑같습니다. 아프다 안 아프다. 근데 안 아픈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라고 그러니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자, 그냥 지나가는 건 내 혼자 노력하면 돼요. 자, 심리 문제 생겼을 때는 상담 코칭 또는 여러 테라피, 명상, 기타 등등으로 해서 회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회복을 하겠다고 계속 이거를 하고 앉아있으면 이미 고장이 나버렸는데 점점 악화돼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역할이. 자, 그러면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이며 심리 장애는 어떻게 누가 치료할 거며 중증 심리장애 누가 치료할 거며 위중증 심리장애에 있는 진짜 마음이 죽어가는 이거는 과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역할 분담이 여기는 없어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심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위중증 마음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치료하겠다고 막다들 붙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청진기 몇 번 되고 수술하자라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배가 없거든요. 역할이 없어요. 역할 구분이 없어요, 지금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심리 문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 문제에서도 아프고, 장애에서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아픈 건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픈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서 이렇다 저렇다,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중증 심리장애에서 두 개의 심리가 고장났는데, 문제와 똑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걸로 치료를, 이걸 바로 오진이라 합니다. 이 오진이 널렸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오진을 했어.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위험해서 말기암에 걸려서 지금 오늘 가냐 내일 가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사람 보고 괜찮아 약 먹으면 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이 오진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진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봐서 약을 이렇게 복용해서 안 돼? 이거는 좀 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하고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이런 데를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하지 못하는 역할을 알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내가 다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즉 무슨 역할도 없지만 오진도 비일비재하고 방법이 없게 되면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책의학을 막 찾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아프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픈 게 마음이 아픈 이유가 어느 단계 때문에 아픈 건지를 빨리 진단부터 해야 돼요. 진단부터. 안 그러면 어느 사람한테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오진에서 내가 지금보다 더 아파지는 수가 생겼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안 아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문제예요. 나중에 안 아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마음이 싹 죽어가지고 이 사람이 인간 구실을 못해. 다른 사람들이 인간을 다 박살내면서 자기는 즐겁대. 왜? 마음이 죽어서 그러거든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 안 아프다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 아프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몸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신체 체온은 몇 도 해야 된다, 장기는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된다든가 뭐 다 나름대로 역할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이미 오랫동안 연구가 돼서 딱 연결이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물론 치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은 왜? 치료법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리는 난치라고 그러잖아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도 있어요. 왜? 아직 치료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까지 검증되어 있는 만큼은 치료에 관련되는 법을 계속 연구하면서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방법을 만들어내요. 더 낫게 또는 새로운 치료법, 이래서 굉장히 만들어냅니다. 나름대로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중증으로 악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신체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더 빨리, 또는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 아픈 쪽이에요. 이 마음이 아픈 쪽은 도대체가 치료법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역할도 구분 안 돼 있고, 그냥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냥요. 그리고 역할도 구분 안 돼 있고, 오지는 빈번하고, 거기에 왜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특수하냐면, 대체, 우리가 왜 치료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뭔가 대체의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해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 그래서 대체의학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아직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진 않으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진 않으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치료가 돼서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체의학을 하게 됩니다. 왜?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서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계속 뭔가를 갑니다. 자기를 악화시켜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내던가. 끝장을 내던가. 고통이 안 느껴지게 끝장을 내던가. 안 그러면은 뭐를 합니까? 자꾸 대체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사용원자 들어간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대체한다든가 뭔가를 해요. 자꾸. 그러면서 나에게서 편안함을, 그래서 심리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대체하겠다는 건지 그것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내가 딱 느끼면은, 아, 지금 내가 뭔가가 지금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빨리 진단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아프다라는 강도로 진단하는 게 아니고, 이 아픈 게 무엇 때문에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돼요. 여기에 나는 안 아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쩌면 더 아픈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아프더라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뭐 몇 년에 한 번이 됐든 간에 주기적으로 나름대로 지금 내가 어떤 단계인지 건강검진 하듯이 한 번은 해야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건강검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그래,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해서 당신은 이만큼 아픕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두리뭉실 다 묶어가지고 네 혼자 해결 안 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악화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점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아파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요. 물론 여기에 격리해서 나름대로 조금 노력하니까 돌아가서 치료된 거 맞아요. 내가 스스로 치료한 거 맞아요. 자, 내가 문제가 발생돼서 상담하고 그쵸, 이거 엄청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거 했더니 돌아갔어. 치료한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심리 장애부터는 과연 어떻게 할 거나?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네? 하면 할수록 사람이 이상해져요.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옛날에는 조금 나름대로 힘들면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안 힘들어. 그리고 신나해요. 뭐예요? 심각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왜? 안 아프니까. 원래는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악화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나에게 빨리 예전에 건강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나한테 신호 보낸 거다. 아무도 몰라요. 아픈 건 나만 느끼니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긍정적이죠. 그 신호도 못 받은 채 계속 악화돼 가는 사람보단 100배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노력을 해야 돼. 그럼 과연 내가 얼마만큼 아픈 거지 지금? 강도가 중요한 게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막 가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만큼 어느 단계에서 아픈 건지 최소한 진단을 한번은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체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는 의사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신체 질병이 발생됐을 때 찾아가는 의사가 따로 있고 중증으로 악화되어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게 따로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찾아가는 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심리 문제라든가 초기 심리 장애 증세가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담, 코칭, 테라피, 땡땡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요.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 치료법이 맞아요. 자, 그런데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이 관련된 마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죽어갈 위기에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 역할이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가벼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거든. 심리 문제든 심리장애든 중증이든 위중증이든 간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일상생활이 잘 안 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일단 정신과 도움을 받아야 돼. 약물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긴 아픈데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잘 안 돼.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일단 정신과 처방을 받습니다. 여기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일단은 아픈 거를 경감을 시켜놓고 그러면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럴 때 정신과 진단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심리 문제에 의해서 심리장애 초입이 있는 심리 문제 있을 때는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이쪽 치료에 관련된 치료에 대한 전문가가 또 필요하고 치료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힐링에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또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마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너무 고통이 심하다. 당연히 정신과 처방을 받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얘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이 담당하는 영역 역할이 있고 상담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고 치료가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학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음에서는 전혀 구분을 안 해요. 전혀 구분을.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했듯이 아니 우리가 내과 의사가 칼 들고 칼이 아니죠. 메스로 해가지고 그 뇌 수술하겠다고 붙으면은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할에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알고 있다고 대충 나 그 정도는 내가 다 알 줄 알아. 그런다고 내가 의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맞는 곳에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 심리 문제냐 심리 장애냐 문제는 해결을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지만 장애는 치료를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상식조차도 안 지켜져요. 그래서 중증 심리장애 마음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 문제 해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심각해져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프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막 그래서 더 악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안 아파. 원래는 아파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아프대. 이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이 마음을 회복시켜놓고 살려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죽여서 안 아프게 만드는 게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치료법이냐 라는 거를 한 번쯤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을 죽여버리면 안 아파집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플 때 정확한 게 아니면 내 마음을 자칫 잘못하면 내 소중한 마음을 나만이 갖고 있는 거거든. 내 마음을 내가 죽여놓고 편안하게 이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신체도 똑같습니다. 아파. 신체를 비유할게요. 아파.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이제 안 되겠어. 아니 아픈 게 싫어. 그러면은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은 죽으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왜 자기를 죽여서 안 아프게 만들려고 드냐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몸은 안 그러잖아요. 몸은. 생명은 안 그렇게 안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 소중한 마음,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행복을,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건데, 왜 그걸 죽여야 되냐고요. 왜 내가 동물로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는, 아, 지금 나에게 회복하라는 신호가 지금 나한테 있구나. 아직은 내가 아파. 아직은 아파. 아직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아프다라는 거는. 근데 안 아파. 그러면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지금 내가 아파요, 아파요, 그리고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건 지금 내 마음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신과 처방을 받고 일단 다운시켜 놨다가 다운시키면서 원래 찾아야 돼요. 어디에 내가 지금 이게 날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치료를, 어느 단계의 치료를 내가 해야 되는지를 빨리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죽어가요. 내 마음이. 그리고 급성으로 발전이 됐다 그래가지고 싹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급성도 어느 단계로, 급성이 발생이 됐을 때 어느 단계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도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다 해서 무조건 마음의 위기가 아니에요. 외상 트라우마가 그냥 지나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상 트라우마가 상담이나 코칭, 주변에 도움이라든가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로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짧은 기간의 치료에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 그런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내가 아프다라는 거, 그런데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건 더욱더 심각해져 있다는 거.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아파지고 있는 내 마음, 내가 아파요 라고 느끼고 있는 나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는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몸은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왜 마음은 관리를 아예 안 하냐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프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아프다라는 걸 느낀다는 얘기는 아직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복하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는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마음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아픈데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건강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생 다 날아갑니다. 그냥 내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내 아이들,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 죽은 동물이랑 살아가야 돼요. 죽은 동물. 그것도 타인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게 매우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지금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아프다니까요. 신체 질병도 마찬가지지. 생명이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정도는,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느낄 때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빨리 나를 돌려야 되겠구나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